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혹 어른들이 가슴이 탄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가슴 정중앙 부위를 불로 지지는 듯이 아프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증상일까 싶은데 이런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담즙산 등이 식도로 비정상적으로 역류해서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는 질환으로 정의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속쓰림, 위산 역류, 가슴탐, 흉통 등이 있습니다. 속쓰림은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흉골 뒤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흉골은 바로 이 부위가 흉골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한 후나 누운 자세로 촉발됩니다. 위산은 복강 내 압력이 증가되거나 새우처럼 구부리는 동작에서 쉽게 역류되기도 하고 간혹 새벽에 울컥하고 입 안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흉통은 역류성 식도염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관찰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입니다. 따라서 흉통이 있다면 반드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장통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호상구성 식도염, 소화성 궤양, 식도 운동장애, 식도 협착, 식도암, 기관지 확장증 등에 의한 흉통 등과도 감별해야 합니다. 또한 화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슴 부위의 통증과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흉골 정중앙 부위인 전중혈을 눌러서 통증이 심하다면 화병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화병의 경우는 과도한 긴장과 함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전중혈에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통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소화기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 인자로는 50세 이상,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의 비만, 흡연, 불안, 우울증, 신체 활동 감소 등이 발병률을 높입니다.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역류성 식도염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한 비율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발해식도는 여성에게 더욱 흔합니다. 발해식도는 역류성 식도염을 오랫동안 앓고 있으면서 식도 점막세포가 변성된 경우를 말하는데 식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약 10%에서 식도암 발병 가능성이 있는 발해식도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통계를 보면 18세 이하의 경우 12에서 5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중학교 때 물엿을 많이 먹고 나서 그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찢어진 듯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가슴 깊숙한 부위가 찢어진 듯한 통증이 있어서 가슴을 움켜쥐고 잠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은 낮에도 간간히 나타나더니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없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급성적으로 나타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하부 식도 관략근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분문을 구성합니다. 분문은 음식이 식도에서 위장으로 넘어갈 때만 열리는데 간혹 평상시에도 열리면서 위산 등이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된 위산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나이를 보면 60에서 70세에서 가장 흔한데 나이를 먹으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져 분문 부위에 관략근이 쉽게 이완되어 열리기 때문입니다. 위벽은 위산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지만 식도에는 방어작용 기제가 없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를 부식시키면서 조직 손상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합니다. 위산은 위무력증이나 위하수증 환자의 경우에 보다 쉽게 역류됩니다. 침 분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침은 알칼리성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삼켜지는데 이때 침은 어쩌다가 분비되는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도로 넘어온 위산을 중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식도염이 쉽게 생깁니다. 비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의 경우 복강 내 내장 지방 때문에 복압이 증가됩니다. 복압이 증가되면 마치 풍선을 누르면 입구 쪽으로 공기가 새 나가듯이 식도를 통해서 위산이 역류합니다. 임신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생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쉽게 발병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탄산, 토산의 범주에 속합니다. 동의보감에는 탄산이란 식물이 명치를 찌르는 것이다. 토산이란 식물을 토해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산이 역류되는 증상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비심통과 위심통에 해당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비심통은 명치가 당기고 아픈 것이다. 심통이 심하여 옆구리 밑에까지 이른다. 송곳이나 바늘로 심장을 찌르듯이 심통이 심한 것은 비심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위심통은 배가 불러오르면서 심통이 있고 위안에서 심장에 해당하는 곳까지 아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심통과 위심통은 심장에 의한 통증이 아니라 위장 기능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흉통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흉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PPI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그 밖에 위산 중화제 등도 자주 처방됩니다. 한방에서는 위산 과다증에는 오페산이 주로 처방됩니다. 오페산은 해표초와 천페모, 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산 분비 억제 작용과 궤양을 아물게 하고 출혈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서 소화성 궤양에 흔히 사용되는 명방입니다. 해표초는 오족골이라고도 하는데 갑오징어의 뼈를 말합니다. 탕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약제는 화가 온이인 경우에는 황현제,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있으면 시오제, 담이 온이인 경우는 반화제, 위장관 증상이 심하고 명치가 답답한 경우는 지실 후박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위장이 약한 경우는 육군자탕을 기본방으로 처방합니다. 육군자탕은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분문의 관략근을 정상시켜주기 때문에 위산의 역류를 막아줍니다. 육군자탕은 임상에서 보면 식욕부진, 소화불량, 후역감, 위산과다, 식도염에 의한 통증에 특효합니다. 이때 오페산과 함께 처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만한 경우는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됩니다. 수면의 자세는 상체를 20도 정도 높인 상태에서 바른 자세로 추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 카페인, 흡연, 알코올, 매운 음식, 신맛이 강한 음식과 같은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최소 2~3시간 정도 앉아 있거나 제자리 걸음 등으로 시간을 보낸 후 눕습니다. 평소 육류를 피하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음식을 담백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 취침 직전의 음식 섭취, 카페인 음료나 탄산 음료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흡연과 음주도 피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신물을 통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만약 신물이 올라온다면 미리미리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장을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역류성 식도염 없는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